이번 시간은요, 또 새로운 코너입니다. 저희가 통합 100회 이후로 지금 새로운 코너들을 계속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건 없어요. 아직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이번 코너는 지금 현 트렌드에 또 발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이기 때문에 대박이 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대박이 가기를. 좋습니다. 박찬일의 천기 누설. 박찬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발을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원래 제 평상시 스타일이네요. 이발 하신 거예요? 오늘 하신 네, 거예요? 아니 오늘 한 건 아니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예,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그런가요? 그때는 머리를 좀 길렀을 때였어요. 평소 스타일이 아니셨군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번에 저희 페피쇼에 한번 나오시고 나서. 그 후에 좀 바빴어요. 음. 제 책이 좀 이렇게 생각외로 좀 독자분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좀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보라 채널인가 거기에도 출연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숑 세상답사기 유튜브도 찍고, 예. 그리고 또 강의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좀 강의도 좀 찍고 좀 바빴습니다. 저희 덕분인가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더 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독자 좀 끌어오시고 제가 모아오시고.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이 빵 오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업종지도.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게스트로 오셨었잖아요. 네.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고정 코너처럼 된 건데 박찬일 이제 대표님께서 가치투자 플랫폼의 대표로 계시고 요 책이 2021년 상장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을 소개하고 가셨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풍국으로 갔어요. 그러셨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예. 왜 있냐면 딱 코너에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코너 있죠. 매 여기. 야 가장 네, 많이 보이세요? 베스트셀러 진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세워두는 거. 아. 눕는 거 말고 딱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세워두는 책. 여기 음. 파란 게 딱 있어가지고 제가 또 샀지 않습니까? 어. 요 말씀을 드리려고 에리님께서 지금 먼저 꺼내가지고 내가 고만하라고 죄송해요. 예. 제가 샀습니다. 직접 구입을 또 하셨네요. 근데 다른 책과는 다르게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걸 의도하신 거죠? 그 뒤에 별책 부록이 있는데요. 그 별책 부록에 이제 25개 업종을 이제 핵심. 기업을 분류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게 되면 이게 또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예. 그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합산되는 거라서 비닐입니까? 포장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비닐 포장하면 네. 돈을 조금 더 줘야 돼요. 예. 아무래도 품이 더 들어가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딱 매출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쓰신 거다. 왜냐면 업종 지도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 다행히도 지난주까지 연 2주 동안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그 경제경영 분야로도 15위 안에 들어서 12위였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좀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슈퍼게임이 김정환 씨가 네네, 책을 냈는데 그분 책이 좀 많이 네. 올라오기도 했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언박싱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패션쇼 덕분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네. 야, 나 살짝 기분 나쁠라 네, 그러네. 저렇게 정직하니까. 예. 네, 정직하셔. 알겠습니다. 예, 책 넣어두세요. 괜히 샀다. 바꾼 내나 책. 박찬일의 비를 뜯지 말라니까. 예. 박찬일의 천기누설. 예, 첫 번째 코너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어떤 코너입니까? 우리 대표님이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지금 책에 좀 소개되어 있는 그 25개 업종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상장 기업들을. 그래서 그거를 그 25개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각의 업종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좀 그 어떤 업종의 어떤 주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해요. 지금 업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주식에서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섹터. 근데 이제 네. 그 25개 업종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류한 업종 분류라서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나눈 게 이제 25개 업종인데 이제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업종이라고 하는 게 네. 보는 세분화하게 시각에 되면. 따라서 네. 달라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의 이 시각 네. 그리고 노하우가 좀 담겨져 있는 이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군요. 이 코너에서. 그럼 첫 번째 이 주제로 선정된
네. 업종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 코너가 패션쇼 코너잖아요. 예. 패션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첫 출발은 아무래도 패션 쪽을 먼저 시작하는 게 유의미하다 싶어서 섬유 패션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섬유. 네, 섬유와 패션을 함께 아울러서 저는 이제 섬유 패션이라고 이렇게 업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예. 네.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총 2,5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500조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섬유 업종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인가요? 지금 그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 2,500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의 섬유 패션 업종이 한 200, 몇 조냐? 여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대략. 10조에다 한 20조가 채 안 돼요. 20조? 굉장히 작은 섹터로. 0.1%? 보지를 못해서 굉장히 미비한데 네. 우리가 또 패션쇼다 보니까 이 섬유 패션을 네. 어쩔 수 없이 네. 첫 번째 코너 어쩔 주제로 수 이제 잡으신 것 너무하네. 같아요. 예, 섬유 패션 쪽에서 뭐 상장된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이제 보기 전에 음. 먼저 전체 이제 섬유 패션 업종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섹터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안에. 그 안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섬유 패션 업종은 이제 그 섬유하고 패션하고 이렇게 좀 그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섬유 쪽이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좀 그 발전하던 시기에는 이제 방직 산업이 이제 그 주를 이루었는데 그 방직 분야가 섬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섬유를 가지고 최종 제품이 이제 의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섬유와 의류와 그 다음에 이제 자파라고 해서 뭐 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의 이제 뭐 귀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의류를 제외한 어떤 장식품들 이제 그걸 이제 자파라는 명목으로 이제 자파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죽 같은 이제 천연이 아니라 이제 그 인조로 만들어진 어떤 가죽이나 이런 그런 이제 피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피혁을 이제 이 섬유 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한 방식으로는 섬유 패션 업종이 이렇게 4개. 네. 섬유, 의류, 자파, 피혁 이렇게 4개의 섹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넣었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상장 기업들을 분류를 한 거죠. 네.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업종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안에 내부의 어떤 섹터는 보통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이 많이 안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이제 그러한 형식이겠죠. 시장에서 어떤 지금 뜨고 있는 테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명명은 되지만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분류가 된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종지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세분화해서 이제 분류한 방식을 좀 택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이제 이 섹터 가운데에 이제 그 종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의류 쪽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이제 산업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의류 쪽에 좀 그 상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많고 섬유나 자파나 피혁 쪽은 상대적으로 기업 수가 상장 기업 수가 좀 적고요.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OEM이나 ODM 하는 예. 어떤 의류 제조 기업,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OEM 하는 기업들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 주요 소비층인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그런 의류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FNF의 디스커버리,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내셔널 네. 더네이처 홀딩스. 더네이처 홀딩스 이런 어떤 크게 이제 2개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보다 이제 앞서서 이제 했던 기업들이 힐라홀딩스가 이제 주도해왔던 그런 네.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쪽은 이제 방직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기업들, 일신방직, 동일방직 이런 기업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기존의 방직들이 다 대부분 동남아나 이쪽으로 네. 인건비가 싼 쪽으로 이제 공장들이 다 이전이 되면서 이제는 그 사업의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직 사업을 줄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까 하다가 이제 이 기업들이 예전에는 주요한 곳에 보통 공장을 건설을 했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비싼 부동산.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주의
자산주로 부각된 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 전주에서 그 공장 매각해가지고 그 수천억 원의 그 현금도 이제 들어오고 했듯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DI 동일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하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보존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캐릭터 그 의류 상품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직 회사들은 이제 기존의 공장을 이제 처리하고 이제 그 공장을 판 금액으로 이제 임대 빌딩을 사서 임대 수입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좀 전환을 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4Q 이렇게 4분기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이 실적 발표한 걸 쭉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네. 이 의류 쪽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좋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고 역시나 그 워낙에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좋지는 않았지만 특히 의류 쪽은 집콕 때문에 네. 좀 그런 안 나가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방한 분야가 의류 분야였어요. 네. 그래서 섬유나 자파나 피업 쪽은 4분기 실적을 이제 그 발표한 기업들을 다 합산을 해봤더니 다 적자예요. 다 적자인데 의류 쪽만 그 19년도 4분기 그러니까 1년 전에 분기와 비교해 보니까 그 전에는 19년도에는 적자였거든요. 의류 기업들이. 근데 올해에는 다 합산해 보니까 28개의 의류 기업들을 당기순이익을 합산해 보니까 1,792억 원의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한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의류를 제대로 판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섬유나 뭐 이런 쪽은 좀 여전히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쪽은 조금 더 관심을 좀 접어두고 오히려 지금 좀 그나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의류 쪽에서 좀 좋은 기업을 찾아보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네, 이제 분기 실적을 보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에서 좀 싸다 생각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예. 그래야지 결국에 내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의류 쪽은 크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여기 이제 자료에서 제가 이제 빨간 네모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약 6개 정도의 기업이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힐라홀딩스, FNF, 더네이처홀딩스, 코엘패션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영업무역은 지금 여기에는 표현 안 들어가 있는데 영업무역이나 영업무역홀딩스 예. 그리고 더네이처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섬 이제 이런 정도가 좀 굉장히 탄탄하고 그 독자적인 브랜드의 어떤 입지도 굉장히 강한 그런 기업들인데 한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여성 의류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좀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들을 좀 주요하게 공략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크게 좀 세 개인 것 같아요. 힐라홀딩스하고 FNF하고 더네이처홀딩스.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주가의 수준 가운데 좀 더 어떤 것이 더 싸냐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타픽. 더네이처홀딩스가 그나마 좀 지금 싼 그 가격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FNF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약 2조 1천억 원, 2조 1,500억이거든요.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3,700억이에요. 3,700억.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익의 수준은 FNF가 이제 올해 4분기에 약 한 490억 정도 냈거든요. 근데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37억, 그러니까 절반. 예. 근데 절반인데도 시가총액에서는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지금 3,700억에서 2조 1,500억이니까. 퍼가 낮다는 거죠. 그렇죠. 네. 퍼나 PBR이 낮다는 얘기죠. 네. 그 두 개의 기업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FNF 그 디스커버리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훨씬 더 많이 쳐주고 있고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의류 쪽에서는 더네이처홀딩스나 신세계인터내셔널이나 FNF 이런 정도가 가장 좀 탑픽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힐라홀딩스도 그동안에 좀 주가가 좋았다가 쭉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저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예. 네. 주식에서는 뭐니 해도 어떤 저력이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주가가 좀 낮은 것들을 찾는 것이 성공 그렇죠. 비결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잠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기업의 어떤 본연의 가치가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더 네이처 홀딩스와 몇 개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지 않으신 기업 중에 지금 현재 저평가가 돼 있는데 좀 미래를 내다봤을 때 괜찮다 뭐 이런 패션 기업이 있을까요? 그 패션 기업에서는 이제 지금 말하지 않은 기업 중에는 OEM 기업 중에 이제 영업무역과 이제 한세실업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도 보면 괜찮은. 네. 음. 근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가 있고 영업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스페이스가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홀딩스. 아, 저 아시네요. 예.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오. 저희 노스페이스 다니는 사람.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는 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분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피터 린치의 뭐 월가의 영웅이나 이런 어떤 책들을 보시고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를 보고서 아, 이 기업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그 자회사들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상장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기업을 찾지 못하고 그냥 흔하게 생각하면 영업무역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분관계가 영업무역 홀딩스의 자회사로 돼 있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은 검색하고 네, 좀 네, 알아봐야 네, 된다. 네. 그 그런 게 말씀을 가장 좋습니다. 예, 하신 것 같고. 영업무역은 OEM 베이스에서 생산하는 이익이 집결되는 그 라인을 갖고 있고 영업무역 그렇죠. 홀딩스는 영업무역의 이제 모기업으로서 이익의 재무제표가 그쪽으로 이제 쏠리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우리 그 뭐 현업에 또 계시니까 네. 영업무역 홀딩스 사유 말아요. 아, 저는 그 영업무역 홀딩스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영업무역의 주가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 홀딩스의 그 두드러짐 주목이 아직까지는 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저평가돼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무역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오래 봐야 된다면 홀딩스 쪽을 보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거의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예. 비슷해. 아, 알겠습니다. 역시 그 분야에 계신 분이라서 예. 근데 자기네 한- 회사라?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 왜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개념이 네네. 우리 패션에서는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이제 둘로 나누던데 하나의 분야는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서 이 기업의 그 건실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재고 자산이 많으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의 매출이 좋을 거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봐야 이쪽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원래 재고자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자산이 진부화될 가능성. 그래서 나중에 어떤 충당금으로 비용화되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커지는 매출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쌓는 이제 그런 그렇죠.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섬유 패션 쪽은 계절성을 타기 때문에 그 분기를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3Q 정도에는 재고 자산을 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리 3Q 정도에 쌓고 4Q에 이제 물량을 방출해서 4Q에 대규모로 이제 파는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한세나 뭐 이런 영업무역이나 뭐 디스커버리 5나 FNF나 이런 기업들이 2분기에 분기 보고서 상에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미리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거잖아요. 한 미리 이제 브랜드를 들어가는 갖고 거죠. 있는 회사인 경우 3분기에 재고 자산을 쌓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꿀팁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분기에 재고 자산이 줄지 않잖아요. 네. 그럼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3Q의 어떤 재고 자산을 봤다면 4분기 지금 나오고 있는 4분기의 그 재무 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재고 자산 항목이에요. 예, 이것이 줄었는지 네, 줄었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중요한. 예, 이것이 팔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쌓여 있을 거니까. 예. 야. 혹시 또 뭐 궁금한 점 우리 박아나는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주식을 직접 하잖아요. 아니 네. 주식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산업 얘기로 들어가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뭐 솔직히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더 네이처 홀딩스 지금 주가를 봤더니 네. 책을 쓰셨을 때는 39,000원, 네. 지금은 51,300원.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 타이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지금 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흔들리면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네요. 보통 네. 이제 주식 방송의 목표 주가 뭐 이런 거 아, 나오고 그런 거는 저는 산정을 하진 않고요. 그런 왜냐하면 그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요. 네.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그 본능적으로 주린이 입장에서 네. 그 의류 섹터로 돈이 흘러 들어온 시점이 한 20일 이내인 것 같아요. 이 20일 이내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겠죠. 왜냐면 이제 네, 코로나가 저는 있으니까. 좀 오히려 더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아, 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도 굉장히 추운 날씨도 있었지만 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도 했었고 네. 그 직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류 판매량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센 대비해서 지금 4Q 실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컨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류 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적기가 사실은 1분기와 2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예. 겨울에 아무래도 예, 매출이 높아질 겨울에 테니까 높고 싸게 여름에 들어가나?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계절성을 옷? 타기 때문에 옷이. 알겠습니다. 저희 예. 첫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뭐 웹툰 관련주라든지 네. 그 은행주 올랐으니까 이번에 믿고 아 그랬다면서요? 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가가 다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랬으리라 믿고.